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뒤에 이 대표가 재판부에 감사를 표현했는데요.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두 분은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하셨나요, 혹시? 말씀하시죠. 전혀 예상을 못했죠. 저는 기본적으로 법조인이 아니라 법조인들한테 개인 설문을 많이 해서 대충 이 얘기가 맞을까라는 걸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관전자 측면에서 봤는데 다 틀렸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지난번 선거법 공판도 틀렸고 이번에도 틀렸고. 설문 결과와 전혀 다른 네, 판결이 전혀 나왔군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 특히 법조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틀렸다. 그래서 역시 판사들이 기록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법리를 열심히 찾아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는 공교롭게 양쪽 정당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할 말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은, 기대에 좀 따라서 판결을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양당 다 이렇게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은 아주 중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때는 재판부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좋은 반응이 없었을 겁니다. 비판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진실과 정의를 살려준 재판부에 또 감사를 표하고 그랬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늘 기대치에 못 미치면 비판하고 또 좋게 나오면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권이 좀 가벼워졌죠. 그리고 진영 논리로 쫙 깔려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지지자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거 판결 잘못 썼다, 판결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판결문 자체를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논하고 분석하는 거는 조금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위증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1심 선고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이게 대법원 판결 같으면은 여태까지의 위증과 관련된, 위증 교사와 관련된 새로운 판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법조인들은 굉장히 아마 눈여겨봤을 겁니다, 이번 판결문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민주당은 이제 당장은 이제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겠지만은 이거 차츰차츰 조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을까, 잘못하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사실 지금 개혁 경쟁을 딱 해야 되는 시기예요, 원래. 근데 모든 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어렵겠다 싶어요. 민주당의 리더십, 당장은 단단해 보이지만은 이거 사실 재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법 또 2심, 3심 남아 있고, 다른 것도 또 3개인가 또 남아 있고,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개혁할 그런 모멘텀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밖에서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판결 결과로 이재명 대표가 2심이 나와도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을 상황은 된 것 같아요. 2심이 나와도. 네. 왜냐하면 이 판결들이 다 의외의 판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리더십을 흔들 수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강성 지지층이 굉장히 공고하고,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거를 무서워하는 상황이라서 다른 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정치인들까지, 책임 있는 정치인들까지 똑같은 모습이라서
대안이 될 만한 조금은 차별화가 될 만한 깃발을 꽂은 정치인이 없고 다시 말해서 대안이 없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사법 리스크를 모르지 않았는데도 대표로 또 선출했다라는 부분이 또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 대표를 흔들기는 어려운 조건이 한 3개 정도 펼쳐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그나마 이제 처음에 그 선거법 그 선고가 나왔을 때는 계속 이게 이어지면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도 느낄 수 있지만 요번에 또 전혀 또 그 예측과 다른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판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은 3심까지 다 보려고 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판결 보고 사실 여야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거든요. 네. 어제 뭐 법원 앞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 같은 경우는 눈물 보이기도 하고 막 얼싸안고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SNS에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다행이고 안심이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네. SNS에 올렸고. 그거군요. 네. 그러니까 부당한 검찰권이라는 인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부당한 검찰권이라는 인식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우리가 민주당이 진보 진영이고 도덕적 가치를 존중해야 되고 그거에서 모범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억울할지라도 지도자는 희생을 해서 어쨌든 자기 희생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나중에 민심에 의해서 부활되는 정치를 해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굉장히 집요할 정도로 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수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그러면 형평성도 깨져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부당한 검찰권일 수 있겠네 진짜. 그리고 내가 속속들이 이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좀 오해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단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자기 검열 내지는 자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본인에게도 지금 칼날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부당한 검찰권에서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서 좀 사회의 이런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싶다라는 저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대 모든 정권에서 검찰의 그 수사에 대해서 그 검찰이 좀 비판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네. 특히 정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늘 좀 그렇습니다. 아마 일반인도 그런 거 좀 느끼겠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그 검찰 검수완박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은 수사 검찰 또 특정 사안을 수사했던 검찰을 정치권에서 그냥 뭐 탄핵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거는 또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답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고 그다음에 검찰도 물론 신중하게 기소하고 이렇게 기소를 또 유지하고 그런 건 이제 필요하겠지만 지금 보면은 지금 정치권이 검찰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은 그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이거 뭐 탄핵한자 그러고 특히 검찰 그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강성 지지층들이 강하게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신상털이를 하고 그것도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옳지는 않다 생각을 하고 이런 이제 판결이 나오면 여든 야든 좀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판결 보고 민주당으로서는 다행이겠지만은 약간 저는 그 끓는 물과 그 개구리 생각이 딱 났어요. 잘못하면은 이거를 좋은 기회로 삼아야지. 이거 이럴 때 우리 김상일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당이라고 하는 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되는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단일한 목소리, 다른 목소리 내는 게 용납이 안 되면 그거는 이제 죽는 정당이죠. 그래서 그 리더십의 위기, 이 시간을 많이 벌긴 했지만 이제 그 내용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잘 할지는.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 지난번 이제 공직선거법 1심 때와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뭐 그때는 기자회견도 사실 작청하고 굉장히 뭐 약간 뭐 박수가 환호성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뭐 그랬는데 너무 좋아했죠. 이번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 교사한 사람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지만 판결을 존중하겠다. 굉장히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네. 국민의힘의 속내는 어떨까요? 그 한동훈 대표 말 그대로 아닐까요? 뭐 그거를 우리가 그 발언에 대해서 무슨 다른 뜻이 있다고는 여겨지진 않고 재판부 그 판결은 존중해야 되고 다만 특히 이제 본인이 법조인이고 또 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그런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제가 만나본 법조인도 물론 한계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유죄를 다 예측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압력에 의해서 위증을 했다고 김 모 씨는 그 유죄 선고를 어제 받았는데 그렇게 증언하면서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그런 거를 이제 자백을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거 보면은 조금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하지만은 뭐 판결은 판결인 것이니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논란은 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아마 2심에 거는 기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아마 의식을 해서 정치권에서 더 많은 얘기들을 또 쏟아내겠죠. 앞으로도. 저도 2심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좀 궁금한데 어쨌건 1심 판결이 좀 의외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1심 재판부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하도록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잠깐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주진우 의원, 네. 주 의원이 사실 지난 선거 때는 재판 역량 정확하게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상식 밖의 판결이라 2심에서 뒤집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민주당의 그 법조인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법조인은 요번에 맞춘 거죠. 지난번에 못 맞춘 거고.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지난번에 맞추고 요번에 맞춘 거는 그 당의 인사의 입장으로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저는 요번에 판결 두 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정말 기록을 꼼꼼히 보다 보면 그거에 대한 판례를 쫓다 보면 이런 판결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세요. 위증한 사람이 유죄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 무죄다. 이게 아니죠. 위증을 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위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뭐 좀 이따가 뭐 질문하실 것 같은데 그 우리 민주당의 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한 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검찰이 3개의 혐의를 김진성 씨에게 갖고 있다가 하나는 뭐 무마해주고 알선수재 혐의 2개가 남아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기소를 안 하고 있다. 이게 협상용이 아니냐 내지는 협박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협박용 협상용이 아니더라도 김진성 씨 입장으로 바꿔나 보면 그게 마음에 걸려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록을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을 다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판사는 그 모든 걸 다 듣고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주진우 의원이 뭐 당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아이고 그 당에 계신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위증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발언을 하겠죠. 특히 재판 받을 때는 더 하겠죠. 근데 위증을 한 사람이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위증한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판단을 하면은 앞으로 많은 위증이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또 위증 교사한 사람까지도 무죄가 된다는 거는 이번 이 판례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의외인 게 앞으로 이제 위증 교사와 위증을 위증의 혐의를 범한 그런 피의자들이 상당히 이제 뭐 맘 놓고 말이죠. 위증을 해도 되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판례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판결문, 뭐 판사 입장에서야 열심히 꼼꼼히 쓴다고 썼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좀 나오는 게 너무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본 거 아니냐. 이 위증과 위증 교사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선의로 굉장히 해석을 한 것 같더라고요. 판결문을 보면 그 위증을 할 그 의사도 없었고, 그다음에 통상적인 차원에서의 그냥 요청이었고, 위증을 하라는 뭐 그런 압력은 아니었고, 변론 그 요지 뭐 이렇게 몇 차례 준 것도 그건 자기 방어권 차원이었고, 상당히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에서 아주 잘 판결문을 쓴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글쎄요. 앞으로 이 심이 아무튼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검찰이 입증을 완벽하게 못 해낸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사실은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이거를 다툼을 할 때 국가 권력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우위가 없어요. 국가가 상대적인 우위에 한참 서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판사나 다른 사람들이 완벽하게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못하면 그거는 피의자의 이익에 맞게 판결을 하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 아닌가요? 원래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그렇죠.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판사가 볼 때 이게 명확하게 교사를 했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가 없네라고 판단했다면 그거는 저는 검찰의 몫이지 그 판사가 무조건 뭐 하나의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제 뭐 사실 방어권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요청이었다. 그러니까 교사가 아니라는 데 초점이 그렇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럼 위증을 왜 했지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일부 증언에 대해서 위증이 인정이 돼서 벌금형을 받았잖아요. 그럼 김진성 씨는 왜 위증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박균택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검찰의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증을 한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이제 알선수재협이나 이제 다른 사건들을 가지고 뭔가 협상용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염두에 두고 본인이 위증을 한 거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민주당의 또 많은 의원들은 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믿질 않잖아요. 그리고 증거도 조작했다 그러고 협박했다 그러고 압박했다 그러고 또 회유하느라고 뭐 연어도 사줬다 그러고 술도 마셨다 그래 가지고 그건 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내막은 제가 알 수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글쎄요. 그건 뭐 박균택 의원이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개인 의견이겠죠. 근데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진영에도 속해 있지 않은 국민들이 신뢰를 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검찰은 그 분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라고 표현하기에는 저는 좀 그게 무리하다고 보는 게 중도층에서 볼 때 신뢰가 안 가는데 믿지를 않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예? 검찰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수사를 하면은 수사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 보이게 하고 본인들이 굉장히 뭐랄까 다른 고려 없이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신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 신뢰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건 민주당만 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저조차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 제가 들어간 이유가 제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도덕적 가치나 모든 거에 있어서 사회 발전에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꼭 지금의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 뭐 옳아야만 한다거나 옳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익을 봐야 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검찰은요, 제가 볼 때는 신뢰를 완전히 다 잃었어요. 자, 김건희 여사 우리 얘기 뭐 여기 또 꺼내면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뭐라고 안 할 겁니다. 누가 봐도 거기가 더 거대 권력이고 살아있는 권력이고 거기에 혐의가 국민들이 볼 때 훨씬 더 눈에 거슬리고 저걸 어떻게든 해소해 주기를 더 간절하게 바라는데 거기에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쪽에 뭔가 감정을 가지고 한쪽에만
이렇게 치우친 수사를 한다. 그럼 그게 벌써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김진성 씨가 그런 검찰의 모습에 협조를 하면 나에게도 반사 이익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도 진술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